정락일 세법 체계도 특강. 안녕하세요. 에듀리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락일입니다. 부동산세법을 공부하다가 보면 생각한 것보다 세법에 대한 공부할 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수험생들이 세법 공부에 대해서 소홀해지거나 자칫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세법 체계도를 가지고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 가시면 전체적인 세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법 체계도가 여러분들이 합격에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법 체계도는 전체 10강,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1강 조세 총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총론은 우리가 1강과 2강으로 나눠졌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조세 총론 1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조세 총론은요, 이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조세 총론에 대한 체계도 말 그대로 체계를 잡는 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나눠가지고 두 번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이 조세 총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에 대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세 보면은 과세 주체가 누구냐? 과세권자라고 하죠. 과세 주체는 두 사람입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일명 국세라는 게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특광도가 있고요. 시군구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세종시라든지 특별자치도, 강원도나 제주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세 부과의 목적, 우리 목적을 보면 근본적인 목적, 1차적 목적은 국고적 목적으로서 재정 수입의 조달이 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으로부터 재원 조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차적 목적으로는요. 사회정책적 목적, 경제정책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세 부과의 근거, 우리 조세 부과를 근거할 때는 조세는 무슨 주의다? 법률주의라고 하죠.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주의에 따라서 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세법은 우리가 성격상 성문법에 들어가고요. 법이라든지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라든지 지방세를 배울 때 소득세법 시행령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성문법을 위주로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 원칙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세를 부과할 때 갖춰야 될 원칙,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 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감면 사후관리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약어로 쓰면요. 실신근적 이렇게 나중에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법 적용할 때 갖춰야 될 원칙 보면 세법 해석, 법 해석 기준이죠. 소득과세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기업회계 기준 존중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세법을 적용할 때 따라야 될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약어로 쓰면은 부침, 우리 부침이라고 그래서 부침개 부치죠. 부침, 소금이 세기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고요. 또 짜냐, 싱겁냐 이게 소금이 세기입니다. 그래서 부침, 소금, 세기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과세 요건을 보면 네 가지 4대 요건이죠. 법률에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와 과세 대상, 과세 비중과 세율 이 네 가지를 법률에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납세 의무자 그러면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지고요. 다시 개인은 납세 의무자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 법률에 정한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죠.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의무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공동 책임인데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이거 34회 때 기출문제에서는 연대 납세 의무자 위주로 시험을 출제했었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를 승계받는다. 보증을 썼다. 납세 보증이 있습니다. 징수에서 납입할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가 있는데 국세로 말하면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지방세로서는 특별 징수 의무자인데 징수의 편의자가 징수에서 납입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징수 의무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납세 의무 우리 성립이라고 그래서 조세채권이 언제 성립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게 있죠. 우리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는 시작점이 있으면 마지막 점이 있는데 과세 기간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있고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러한 세목들은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과세 사실이 발생할 때 성립하는 건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이 개시될 때죠. 우리가 상속이라는 사망할 때가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할 때, 인지세는 문서 작성할 때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세 기준일 그러면 매년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입니다. 6월 1일도 은근히 우리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죠. 대표적인 세목이 세 가지인데요. 재산세, 종합부담세, 소방분, 지역자산세는 전형적인 매년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주민세 특히 주의할 점은 주민세는 7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도 6월 1일 날 성립되는 거는 주로 부동산 관련 재산세, 종합부담세, 소방분 지역자산세가 6월 1일이라면 요 주민세가 7월 1일인데 함정 오히려 주민세입니다. 과거에 주민세가 두 번 나왔는데 한 번은 7월 1일로 나왔었고요. 한 번은 6월 1일 나와서 한 번 맞고 한 번 틀렸으니까 요 내용 꼭 기억할 거는 매년 7월 1일 날 납세 의무 성립식이다.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대표적으로 부가세죠.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되는 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항상 본세 성립할 때 성립된다. 자, 예를 들어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에 붙을 때는 취득할 때 성립되고요.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에 붙었을 때는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본래의 세금이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성립 시기에 대한 거고요. 자, 우리가 확정이라고 해서 조세채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이 문제인데, 자, 신고주의가 있죠. 신고주의는 납세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할 때,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데 대표적인 세금이 우리 양도세,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국세와 지방세 중에는 전형적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주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샀을 때 또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사고 팔 때는 주로 납세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이런 세목들이 신고주의다.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부가주의 그러면 국세, 지방세가 있는데 국가가 부가 징수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대표적으로 종합부담세가 있죠. 종합부담세는 국가가 결정을 해서 고지합니다. 그리고 상호세 증여세도 세무서장이 최종 결정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부가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전형적인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 우리가 좀 전에 신고와 납부는 사고 팔 때가 주로 신고 납부를 하면 이렇게 보유하는 동안에 매년 납부하는 세금은 보유가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세 확정에 따라 부가세가 있는데 본세가 확정됐을 때 같이 확정되는 게 대표적인 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두 가지는 항상 뭐에 따라간다? 그렇죠. 본세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본세가 성립되면 함께 성립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 확정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납세 의무 소멸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없애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스스로 납부하고 충당할 때 소멸되기도 하고요. 부가 처분이 취소됐을 때도 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소멸되는데 제척기간 만료의 숫자가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숫자를 좀 암기해야 되는데 34회 때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10년, 사기 포탈 부정행위는 10년간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서를 미제출했다, 무신고하면 7년, 그 밖의 경우 단순 누락, 오류 같은 경우는 5년이다 나옵니다. 이렇게 제척기간에 대한 숫자도 은근히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10년인지 7년인지 5년인지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일단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서 10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죠. 5억 원 이상 국세,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간 과세권자는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가 확정이 되고 확정된 세금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소멸 같은 경우는 이제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4회 때는 소멸이 나왔다면 올해 35회 때는 성립과 확정을 좀 더 유능 있게 받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작년 34회 때는 연대 납세 의무자와 이렇게 납세 의무 소멸 요 중에서 제출기간 만료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세총론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좀 암기가 좀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분석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계도를 잡았다면 두 번째는 요 조세에 대한 분류 체계라고 해서 용어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조세는요, 크게 나누면 국세와 뭐로 나눈다?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세목수가 14개가 있고요.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세는 25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우리 국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러한 세금들이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뭐 법인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 우리 시험 범위가 되겠죠. 자, 이런 세목이라든지 뭐 상호세, 증여세 등등 이와 같은 국세가 있고요. 우리 지방세 그러면 특별시와 광역시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도가 부과하는 도세가 있는데 요거는 구분하지 말고요. 그냥 지방세 11개 세목으로 돼 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또는 등록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이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우리가 공부하는 세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세 전과 유무에 따라 납세자와 담세자라고 그러죠. 부담자가 일치한다. 납세자인 동시에 다 본인이 부담자다, 담세자다 그럼 직접세라고 하고요. 납세자가 따로 있고 담세자가 별도로 있다. 그러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랐을 때는 우리 간접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 차이인데 보통 우리가 배울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가 다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법은 대부분 다 직접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간접세 그럼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인데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대표적인 소비세이기 때문에 간접세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가 있고요. 본세에 더붙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항상 부가세는 뭐와 같이 성립된다? 아까 본세라고 그랬죠. 이 본세 성립될 때 함께 성립되는 게 대표적인 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전형적인 부가세로 생각하면 돼요.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독립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소득세 또는 뭐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게 이런 세목들이 독자적인 재원을 갖기 때문에 독립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세 표준 표시에 따라 분류하면요. 가격을 중심으로 하면은 종가세라고 하고요. 수량을 중심으로 하면 종량세인데 대부분의 조세는 우리가 종가세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취득세부터 양도세가 대부분 다 종가세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가세 원리를 많이 씁니다. 자, 세율에 따라 분류하라 그러면 우리 정액세라고 그래서 정해놓은 금액에다가 건당 6,000원, 한 장당 100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정액세, 정률세 그럼 우리 퍼센트죠. 뭐 4%, 3% 이렇게 퍼센트라든지 1000분의 40, 1000분의 30으로 구성되는 게 정률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누진세는요. 금액이 커질수록 많아질수록 세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거를 누진세인데 거기는 초과인세, 단순 누진세가 있습니다. 뭐 재산세 일부, 종합부동산세, 뭐 소득세 이러한 세목들이 누진세 원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인적 기속에 따라 분류하라. 사람을 주체로 부과하면 인세고요. 물건을 객체로 하면 물세가 됩니다. 재산세 일부, 재산세는 일부 인세도 있고 일부 물세도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가세하는데 그 소유자별로 합산한다든지 뭐 전국 인별 합산한다든지 시군구별로 합산 이렇게 합산해서 부과하는 게 지금 나오는 인세고요. 물세는 말 그대로 물건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뭐 취득세는 여러 물건을 동시에 취득해도 물건별로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세 대상 표시에 따라 우리 소득세,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당해 재산세라 해서 이 당해 재산세 정도는 기억을 해볼 만하죠. 당해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라든지 뭐 지역자원시설세 이와 같은 세금들은 재산 자체에 붙기 때문에 당해 재산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소비세는 말 그대로 소비할 때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데 전형적인 게 부가가치세, 뭐 개별 소비세 이 정도 나옵니다. 자, 유통세로 행위세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담세력을 보고 가셔야 한다. 그래서 행위세라고 합니다. 뭐 취득세라든지 등록, 면허세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자, 과세 대상 표시의 방법인데 여기에서 기억할 만한 거는 재산세, 이 당해세라는 거, 당해재산세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우리 조세 총론 두 번째 당해세라는 것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덟 번째는 부동산 활동인데 이 부동산 활동도 은근히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특이하게 세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1차 과목인 학개론에서도 작년 34회 때도 출제했지만 최근에 한 세 번 정도 세네 번 출제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꼭 세법에서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학개론 파트에서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있는데 취득 관련 조세는 국세, 지방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러한 세목들이 있는데 세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약간 암기용으로 한다면 농부지와 치양인이 치복위에서 보양소를 마치다 이라고 합니다. 농부지는 취득, 보유, 양도에 다 있는데 이 농자가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부자가 부가세, 지자가 지방소비세는 취득, 보유, 양도에 다 관련된 조세고요. 취득과 양도세에만 부과되는 게 인지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치보교는 취득과 보유세는 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생각하면 되고요. 보양소는요. 보유와 양도세는 소득이 붙는데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는 소득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보유와 양도세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농부지와 치양인이 치복위에서 보양소를 마시다 이렇게 좀 한 줄로 좀 암기해 놓으시면 이 내용이 좀 분석이 될 겁니다. 자, 부가징수에 따라서 우리가 신고납세는 스스로 신고납하라 이런 세금이죠. 고지징수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고지할 테니까 징수한다. 그래서 보통징수 일명, 원천징수, 특별징수다. 이거는 징수의 편의자가 징수해서 납입하는 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세액 확정주의는 신고주의는 신고할 때 세액 확정되고요. 부과주의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면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조세 분류 체계 이렇게 해서 분류 체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조세 총론 1강에서는 조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조세에 대한 분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세 체계 도정 1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 1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